경제 공부하기 싫은 분들, 시대에 뒤처지기 싫은데 뭔가 모르게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하신다면 지금 빨리 모이세요.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경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만나러 갈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의 딱 이거는 뭔가요? 저도 이제 경제 전문가가 됐으니까요. 오늘 딱 이거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면세점 얘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 왜요? 뭐가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에 전 국민이 이제 관심 몰려드는 게 서울 시내 면세점 2개 네. 추가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지난 6월에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일치했는데요. 요번에 보니까 또 지금 해갖고 요번에 25일까지 면세점 새롭게 할 사람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또 소식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 이거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 하고 있는 이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하는 사업들이 저도 여러분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 많고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는데 한 번 면세점을 만든다고 해서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5년마다 여기 적어놨지만 5년마다 신규 사업권을 새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롯데 면세점 소공동에 있는 거. 명동점? 네, 본점 네. 있는 거랑 그거에 이제 5년 됐기 때문에 또 바꾸는 거가 되고요. 잠실에 있는 거 이번에 롯데월드 새로 생긴 데로 옮긴 것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또 5년 됐다고 합니다. 그게 있고요. 워커힐에 SK 사는 게 있거든요. 그 3개가 이번에 해당된다고 하거든요. 서울 지역에서는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일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 표로 네. 좀 만들어 봤거든요. 네. 롯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한번 맞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롯데 소공점이 12월 22일 날 연말이네요. 예, 연말이 되겠고요. 롯데 월점 이번에 새로 생긴 게 12월 30일이 되겠고요. 신세계는 지금 신세계 부산점이 있습니다. 12월 12일이 부산이 되겠고요. 요 워커면시점은 11월 16일인데 이번에 이걸 같이 신청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네. 요 4개 물론 기존의 회사도 다시는 또 받겠다고 신청하겠다고 당연히 그렇겠죠. 요 자리를 뺏겠다고 새로운 애들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할 수 있고 박수현님 거도 나 하겠다고 신청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위원님? 그러니까요.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돈이 네. 없네요, 위원님. 네. 아무튼 시장 점유율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면세점 하면 그래도 뭐 물론 신세계도 있고 워커힐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롯데 이꼴 면세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롯데 면세점이 전체적으로 보면 50.76%를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30.54%로 호텔 신라가 갖고 있고 네. 기타가 뭐 20% 갖고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겠고요. 요냐 지난번에 이거 추가로 면세점 할 때 호텔 신라 이거 땄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50.76%의 롯데 면세점이 네.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이제 롯데의 어떤 2개 점이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뭔가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거 매년 했고요. 이제 롯데 면세점 같은 거 잠시 소공되는 거는 네. 1970년대 후반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계속 이제 특허 갱신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누가 뺏겠습니까 가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많은 곳이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네. 호텔 신라라든가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산업개발, 이랜드그룹 등은 지난번에도 한번 참여했다가 이제 고배를 마신 것도 있고 딴 곳도 있는데 관심을 받았던 것이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랜드가 이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포기를 했어요. 딱 보면 이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롯데 2군데를 누가 뺏기겠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두산그룹이 이미 참여했고요. 서울전에서 지난번에 탈락했던 신세계 참여가 이제 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신세계요? 네, 그러니까 두산그룹? 예. 두산그룹은 어디다가 면세점을? 동대문에. 두산타워. 동대문에 두산타워에 딱 두산그룹이 고자리를 노리겠고 오, 지난번에 그것도 들어갔었는데 말 되는데요? 말 되죠. 지난번에 네. 들어갔는데 실패했는데요. 면세점 진출 진행을 했고요. 신세계는 롯데를 이제 노리는 거죠. 딱 보면 기존에 부산에 자기네가 해 있는 거는 이번에 이제 자리를 옮겨갖고 네. 센트럴 시티점으로 이제 옮긴다는 얘기 있겠고요. 최종 곡수역은 이제 바로 지금 한 것 같은데요. 본점이 있고 반포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부산은 센트럴 시티로 올리겠는데 본점이나 반포점들을 2개를 통해서 잠실에 있는 그리고 소공동에 있는 롯데를 착 공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뚜껑을 열려봐야 되겠는데. 그러네요.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두산그룹이 동대문 두산타워 앞세워서 이제 출격을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고 신세계도 이제 네.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요. 네. 근데 그냥 그래요. 롯데 면세점 뭐 많이 이제 뭐 특정 회사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용을 해보면 이벤트도 그렇고 네. 물건도 많고 그렇죠. 뭔가 뭐 할인 혜택도 많은 것 같고 뭐 이래요. 롯데 면세점이. 그래서 진짜
아유 뭐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전 이제 지역주로 가까워서 이제 롯데 잠실 쪽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네네. 롯데 잠실과 롯데 네. 소공동은 차이가 격차 큽니다. 롯데 소공동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거가 되겠고요. 네. 지난해 매출이 전체 2조 원.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잠실점만 하더라도 많이 키우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6천억짜리.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규모가 많이 차이 났죠. 네. 다만 이 앞으로는 이것도 키우겠다는 것이고. 그 얘기 지금- 들었어요. 어디요?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지금 이렇게 짓고 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 거의 꼭대기에 면세점 어마어마하게 크게 뭐 할 거라고 뭐 그런 얘기들도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죠. 그리고 카이스코라 그래갖고요. 새로운 거기 그 점포 내 점포 같은 거 해갖고 그래서 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가상 현실로 해갖고 막 하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세계가 유나 두산이 이번에 하나를 따면 롯데는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네. 누가 뭐래도 지난번에 왕자는 일으키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그렇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신동문 회장이 직접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비스업의 삼성전자다. 롯데면세점은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적극 후원을 부탁한다. 이런 얘기 멘트가 날렸거든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롯데그룹이 워낙 네. 국민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뺏길지 아니면 수성을 해 성공할지 아무도 모르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이제 뭐 소공동점의 경우는 매출이 2조 원대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면세점이긴 한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이게 면세점이라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걸까요? 재벌 기업들 왜 이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재벌 그룹들이 예를 들어 돈을 날리려고 하거나 뭐 도네이션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무조건 돈 벌려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어찌됐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되겠고요. 우리나라 출국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입국자가 어찌됐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랄 얘기 하나 통계 말씀드리면 2014년에요. 기준으로 79억 달러 비즈니스가 되겠는데요. 네. 올해도 20%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요. 뭐가요? 면세점 시장이요?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면세 판매 시장이요.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당당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국가별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1위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이고요. 중국이 2위가 되겠고요. 네. 3위가 미국인데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아직까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 미국은 3위인데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 거의 2배 규모입니다. 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면세점 시장에서만큼은 1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네. 그럼 상대적으로 시청도 이럴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 해외에 훨씬 많이 가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보다 작냐냐면 네. 이게 공정 경쟁에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한국 매장 가서 100만 원 주고 살 거 있으면 면세점 가면 세금이 빠지기 때문에 한 80만 원 이하에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파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거죠. 무작정 늘리면 대한민국의 세수가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보면 문제점도 무리하게 생각해 늘릴 수는 주세요.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 대한민국은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까지 재벌 그룹 위주로 형성되어 왔고 네. 이것이 돈을 버는 하나의 큰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업계의 시각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지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 좀 살펴주세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롯데그룹이 이번에 수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쪽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신세계나 두산이 롯데그룹 두 개 중에 하나를 빼앗을 경우에 빼앗는다면? 네, 그들 기업의 주가는 뭐 이번에 최근에 보더라도 일부 종목들 중국 하나갤러리야? 면세점 가까이서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갤러리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때 주가는 상당히 레벨업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롯데 관련주들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뭐가 팔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면세점은 싸고 무거운 건 안 팔립니다. 싸고 무거운 거? 예를 들어서 샴푸 같은 건 미끼가 없는 거예요. 샴푸 같은 거. 잘 많이 팔리는 것은 비싸면서 가볍고 무게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가 화장품. 고가 핸드백 이런 것들이 많이 네. 팔리는 거고 있고 특히 원화에 대한 요새 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면세점 관련해서 여전히 호재인식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면세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황금알을 낳는 어떤 거위로 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면세점 사업 2차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승자의 깃발을 꽂을지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고요. 이학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내일 가는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